정화로운 자들은 물질기에 종사할 때는 경금이라는 열매를 잘 숙성하기 위한 천명을 부여받게 되어 물질에 민감하면서도 그 물질에 해당하는 열매를 잘 다루고 익혀내는 데 소질을 발휘하고 개발해 나가는 입장이 되어 간다. 그리고 정신계의 임무를 타고난 정화 별빛은 스스로 그 별빛의 오라를 아름답고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천명으로 삼게 된다. 당연히 경금이라는 열매보다는 생명체를 존재케 하는 감목이라는 큰 나무와 더욱더 짙은 호흡을 맞추면서 말이다. 그런데 그 별빛은 정신계에 종사하는 인물을 확인하게 되면 뇌의 송과체를 특별하게 발달시키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되기에 일반적인 인간들의 연산 처리보다 한층 발달된 처리 장치를 발달시키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예감이나 촉이 특별히 발달하게 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한 사전 판단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탁월한 경향이 생기게 되기도 한다. 이는 그만큼 의식의 순수성이 반영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인간적인 심성의 대목에서는 과연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착해 보이거나 나쁘게 보이거나 하는 등의 이슈와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물질계를 통해서 세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열매를 잘 다루는 삶을 살게 되는지 아니면 고급스러운 영성을 키워내어 깊고 맑은 오라를 넓게 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대목은 묘하게도 원명의 구성과 대운의 조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별빛에 해당하는 정화가 천명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감목에 해당하는데, 그 큰 나무는 이미 기술하였지만 현재의 차원의 하나의 생명이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의미하고 있기에 그 생명과 정화가 마치 영혼과 바디와의 관계와도 같은 결합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 어찌 보면 생명력을 얻은 육체와 영혼의 관계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각망에서는 정화가 천명을 수행함에 있어 감목을 하시라도 요구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금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정화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통해 그 생명에너지를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의미와도 맥이 상통하기도 한다. 그래서 간목과 정화와 경금의 관계는 단순히 성공적인 조합이라는 관계 이전에 다분히 철학적이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간목이라는 최초의 생명력에서 작용하는 정화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경화작용에 해당하는 금화교육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어 익혀지고 숙성해가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인간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글자가 음양오행에서는 바로 간목, 정화, 경금의 조건에서 다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하늘의 별빛 혹은 하느님의 정령으로 온 정화는 이민년에 무언가 새로운 어떤 단계나 차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만목의 가치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있는 만큼 아기를 가지고 싶어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다른 차원의 조건으로 옮기고 싶어할 수도 있다. 물론 간목의 에너지는 세속의 개념에서는 인수에 해당하는 만큼 새로운 공부나 자격 조건의 획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의식의 조성이 내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간목이라는 에너지는 개별적으로는 하나의 새로운 생명력이기도 하고 공부나 자격 조건이 되기도 하며 부동산 전반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많은 대중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각자의 원명에 조성된 목적성과 특성에 따라서 가변적인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명에 만약 임기수가 많아서 무기토를 희신으로 활용하는 운명이라면 이 시점에 무언가 새로운 차원을 위한 모든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하게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상생, 관인상생의 조건보다 식신제살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가 강한 정화일간이 무기토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차원을 받아들이거나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목적과 가정, 의식의 구성 전반에 해당하는 것들에는 잠정적인 중지가 요구될 수도 있음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보편적인 별빛의 인자들은 간목이 자연스럽게 부유즉상되어 올라오는 정당한 탄생과 창조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기에 마음이 끌리는 새로운 창조와 차원의 개창을 위한 노력에 심취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정의만목의 경우는 어떤 논리에 의하자면 성적으로 문란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이세의 생산을 위해 몸과 마음이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의 일부만이 감정적으로 소개된 내용이므로 크게 틀을 잡아서 이해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말초적인 해석보다는 큰 의미에 대한 접근이 요구되기에 이치를 꾸준히 파고 들어가는 집중력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민년의 경우 별빛으로 온 정화는 대운의 흐름이 음권에 속해 있다면 조금 더 발전적인 흐름을 견지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양권의 흐름 중에서도 사화대운이나 오화대운의 구간에 머무는 와중에서의 정임한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쓰임새가 다소 축소될 수도 있다. 하평충 파해 등의 조건은 대부분 계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가 현재 어떤 포지셔닝이 위치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며 정임한목을 통해서 이민년의 새로운 인생의 차원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정화가 본인 말고 비견의 형태로 투출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심한 경쟁을 통과해야 하기도 하거니와 자칫 그 새로운 기회를 경쟁자에게 넘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한편에서는 역으로 내가 그 기회를 양도받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모두 원명의 복합적인 작용력에 의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의만목을 복잡스럽게 하는 요인이 본인의 원명에서 비견의 투출로 인한 것이라면 경쟁 혹은 도움, 이 두 가지의 패턴의 양상에서 선택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